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이신 서대문 을 김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요, 전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MTV의 어떤 아버지를 넘어서 시조새격이 아닌가라고. 새로 가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처음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좀 너무 좋은데 저희는 그때 이제 스튜디오를 바깥 공간을 이용했는데 네. 이 장경태 신임 우리 그 시당 위원장이? 위원장님께서 시당 자체 이렇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야심차게 뭔가 준비했고 잘 꾸려지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마음이 흡족합니다. 흡족하신데 네, 지금 네. 10만 구독자 달성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시작할 때 10만을 목표로 했는데 3만 좀 넘겼던 것 같아요. 구독자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미 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당 방송이라는 것이 좀 절제된 그러니까 사실 좀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당의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이 사실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수준에 조금 좀 못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한계 같은데. 저도 만약 성격 같았으면 벌써 앞에 일부에서 욕 한 바가지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또 당 하다 네. 보니까 제가 또 욕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네. 많이 제작진들 좀 이렇게 독려해 주세요. 열심히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보죠. 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진짜 대선 승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럼 만약에 실버 버튼 받으면 네. 언박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뭐 불러주시면 당연히 옵니다. 근데 네, 막 네. 속 내심 내가 있었을 때 10만 구독이 됐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10만 구독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이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출연진들 또 이렇게 사회 봐주시는 MC 분들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유, 이렇게 되면 또 최진봉 교수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겠네.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진봉 교수님은 네네. 어차피 질투봉이시기 때문에요. 질투봉. 뭐든 질투만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선대위 홍보본부장으로서 임명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몰랐어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사실 홍보 분야는 제가 좀 관심이 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당에서는 좀 아이디어가 있는 편이라고 좀 평가를 받는데 아마 그런 것이 감안돼서 홍보본부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와 보니까 저희 홍보본부가 전문가 그룹이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홍보국 당직자 그룹이 있고 그렇죠. 보좌진 그룹이 있고 이제 네. 국회의원 그룹이 있는데 정말 국회의원 그룹이 제일 떨어져요. 우리 홍보국은 정말 광고 대행사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우리 또 보좌진 그룹도 영상이나 뭐 콘텐츠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네. 때문에 이 정말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정말 원팀이 돼가지고 네, 중요합니다. 역대 최강의 홍보본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 네. 결과물만 봐도 저 이전에 대선 경선 본선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마음이 거시기한 게 네.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워낙 이제 우리가 팀워크도 좋고 실력이 네.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주인공이 김문수였다. 네, 아무리 뛰어난 제작진이라도 의미 이런 없다. 컨텐츠가 안 나와.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수 자체가 컨텐츠가 없어요. 포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후보라는 정말 그 우리 당의 지도자이면서 네. 이 시대에 아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리고 네. 사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 홍보에 있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네. 유튜브 환경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네. 전 예전에 썸네일도 지적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썸네일도 사실 전문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전문가였죠. 그냥 막 할 수 없는. 네. 굉장히 제가 대통령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를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네네. 약간 중점을 둔 홍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는 첫째 좀 과장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을 잘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소개하자라는 좀 겸손한 이 기조가 있거든요. 네. 후보조차도 모든 영상을 주인공을 시민을 중심으로 제작하자.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김문수 후보는 막 70년도 흑백 사진부터 모든 게 김문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영상을 보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네.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고 다이나믹 코리아, 뭐 좀 역동적인.
그래서 좀 우리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좀 업그레이드하자는 뭐 이런 좀 역동감 있는 그런 영상이 많죠. 사실 그 부분에서 후보가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준비가 네. 제대로 안 될 때는 그냥 과거 사진 모으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해가지고 막 영상을 만들기 바쁜데 이게 청사진이 있다 보니까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영상을 구현하는데도 네네.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김문수 차관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수 네네. 후보를 비교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모든 게 이제 과거 중심이에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다 미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되게 좋죠. 과거로 갈 거면 김문수 찍어주면 되고 미래를 선택할 거면 이재명.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광고에서도 정확히 차이가 있죠. 네. 네, 그 광고 중에서 하나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 광고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 약간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좀 배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 부분은 이제 광고 전문가들 약간 전문가 그룹에서 네, 새롭게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정치 광고거든요. 혁신적이었어요. 네. 이게 이 어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좌절의 과정이 있었지만 위대한 국민이 그 좌절 아주 그 어둠을 빛의 혁명으로 극복했다라는 메시지잖아요. 딱 이 정국이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SNS 이제 구 트위터로잖아요. 요새 X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 이걸 간단히 좀 소개를 했는데 조회수가 50만. 근데 다 너무 잘했다고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작한 건 아니라서. 쑥스러우셨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겸손하게 이거는 제가 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러 제작진들이 네.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 이재명 후보의 저 애니메이션 광고는 대한민국 정치 광고의 새로운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저런 분류의 광고 기획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지금 댓글이 너무 좋았었네요. 광고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어주세요. 저도 막 달리고 싶은 에너지가 솟아요라는 글도 보이고요. 사실 저도 똑같이 느낀 게 이게 감동인 부분이 네네. 우리에겐 이런 후보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국민이 원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걸 맞습니다. 보면서 네. 국민이 원팀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앞으로의 대통령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토스를 받은 것 같아서 그렇죠. 자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대선 승리하면 국민 주권 정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 애니메이션 TV 광고로 그냥 다 표현이 됐는데 이제 저게 만약 김문수 후보였다면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쉽지 않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의 뛰어는 아마 뒤로 뛰었을 거야. 막 가가지고 역행. 70년도까지 네? 한강의 기적으로 아마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았을까. 네. 역행. 보면서 사실 어떤 광고를 만들 때 그 음. 광고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의도대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상을 지금 해낸 것 같아서 전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만들었으면 쑥스러워서 좀 못할 텐데 네. 너무 굉장히 좋았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저도 계속 자랑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이어서 네.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외국민 투표는 시작됐고 네. 또 사전 투표 이런 거 하면 시간이 너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홍보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고 방어적이 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현수막은 교체가 됐어요. 근데 현수막은 저희가 각 지역의 맞춤형 공약으로 네. 현수막이 교체가 돼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각 지역위원회는 아마 지금 큰 소동이 빚어졌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제 그 골목 공약을 내걸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역 사회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쪽은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봤어요. 뭐 3, 4일 있다가 김문수 후보도 도시철도 얘기를 하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 민주당 거 다 따라하네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또 졸속으로 공약을 만들면 비판받고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빨리 그 선제적으로 현수막 교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투표 홍보입니다. 사전투표 홍보. 예,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선이 수요일 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5일 전이면 주로 휴일이 낍니다. 그래서 금, 토
이렇게 사전 투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목금이에요. 목금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거든. 네. 그래서 이게 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계획을 두지 않으면 자칫하면 투표를 못 해요. 그래서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 투표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은 사전 투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본 투표도 중요하지만 사전 투표 때 다 투표를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막 이 네. 대선을 급작스럽게 치르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사전 투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댓글 네. 보면 그런 걱정을 좀 붙들어 매시고 네, 네. 사전 투표장으로 다 가셔서 네. 꼭 미리미리 투표를 하셔라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9일, 30일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디든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신분증 한 장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딱 보이면 바로바로 들어가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투표로 내란 종식시켜야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의원님 보니까 네. 저 유세 현장을 자전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자전거 타고 다니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자전거를 타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네, 그래서 자전거 타면 정말 모든 우리 주민들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좀 있고요. 더 가까이서 뵐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자전거라는 것이 사실 탈권위적인 교통 수단이거든요. 주위에 정치인들 많잖아요. 조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이제 좀 권위적인 분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권위적인 분들은 자전거를 절대 안 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면 유권자들이 걸어 다닐 때보다 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교통 수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내려서 인사를 하면 가시는 유권자도 꼭 같이 멈춰서 대화에 네. 이렇게 좀 응해 주세요. 또 그런 게 보이죠. 아, 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국회의원이 나를 만나려고 지금 잠깐 멈췄다라는 게 보이니까 네. 마음의 문이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도 열심히 요즘 춤추고 계세요? 춤은 안 춰요. 저는 사실 춤추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운동원들은 춤을 춰도 되는데 네. 의원님들도 이제 역시 이제 주목을 받으려면 춤을 추는 건 좋아요. 근데 점점 이제 도가 지나치고 있어서 근데 하여튼 이것을 클럽인지. 축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민주당 좀 해이해졌다 뭐 다 된 거야? 뭐 자만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나 좀 이렇게 뭐 역동성이 있는 곳에서는 춤 좋은데 네. 좀 학교 근처나 근데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러시겠. 주로 춤을 추는 걸 보면 장터나 뭐 전통시장 같은 데서 춤 추시더라고. 그런 거는 모두가 괜찮아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간에서는 네. 추실 거고. 근데 네. 뭐 사실 제가 춤을 못 추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 거예요. 네, 자전거. 네. 그러면 서대문 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어때요? 유세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일 때는 한 60 거의 2% 투표했고요. 아, 네. 지난 총선도 한 57%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재명 후보님이 한 70% 나오면 네. 저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로 그래도 70%를 한번 달성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방심할 수 없는 게 이제 서대문구나 강북구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변함이 없는데 강남 3구가 지난 우리 0.7% 낙선의 아픔 때도 사실 강남 3구에서만 좀 방어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지역이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잘 홍보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네. 정말 최대한 귀감이 될 정도가 돼야지 국회의원을 보고서라도 한 표를 던지거든요. 네. 와, 강남 3구에서만 29만 4천 표를 그러니까요.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때 저기만 우리가 방어를 좀 잘했으면 네. 뭐 다 지난 문제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정말 뼈 아픈 맞아요. 그런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계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계엄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네. 이유가 지금 이렇게 대선을 치르게 된 배경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 약간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하겠죠. 포장을 하면서 없었던 일처럼 마치 일상적인 대선 이 투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흐릿해질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국회로 막 달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가 12월 3일 날이 사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방위협의회라고 직능단체 송년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은 12월 달부터 송년회 시즌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동네 송년회 하루에 막 7-8군데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송년회 가게 되면 이제 간단한 식사 자리와 이제 음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위협의회를 가서 그날따라 그 동대장님이 방위협의회는 이제 군 관련된 거거든요. 군대 PX에서 양주를 가져오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만났다고 저를 막 양주를 따라주시는 서로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네. 게 또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집에 갔는데 사실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아서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잠들기 전에 제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계속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시민이 전화가 와서 네. 계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너무 격앙돼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여보세요? 했더니 끊었더라고.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바로 그냥 윤석열이 딱 테이블을 이렇게 손에 탁 대고 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 막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 자주 안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치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 계엄 때 보안대 끌려가서 고문도 많이 받으셨던 국정이. 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싼 거예요. 그래서 백팩에 이제 뭐 속옷 다 넣고 그러고 이제 전 이제 나가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오바를 했어. 아버지 때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나가다가 저는 이제 연행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거 아파트 사니까 막 CCTV를 보니까 경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저희 처가 갑자기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아빠 한동안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셋이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제 전 나갔어요. 근데 아이는 이제 제가 어디 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회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저는 이제 국회에 도착하니까 제가 한 40여 명 와 계시더라고요. 좀 빨리 간 편이죠. 빨리 가셨네요, 진짜. 근데 이미 이제 군경이 와 있는데 이제 저가 딱 들어가기 전부터 한판 붙어야겠다. 그러고 딱 이제 차에 내려서 당신은 뭐야? 그랬더니 의원님이시네요. 근데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맥이 빠져서 이상하다. 머리 긁고 이거 아닌데 그러고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보좌진한테 이 도관에 든 쥐로 몰아놓고 나중에 일망타진할 것 같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옆자리가 이제 고민정 의원님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때를 생각해서 고민정 의원님한테 이제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어정쩡하지만 한 1시간 후면 공포탄 쏘고 우리 다 무릎 꿇고 너무 끔찍하다. 코성줄에 묶여서 끌려 나가고 어디론가 이제 가면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막 근데 제가 너무 겁을 돋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충분히 그게 사실 계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계엄을 해지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우리 끌려갈 거다. 계속 그런 얘기했는데 다음 날 어느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보니까 고민정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원들을 모아놓고 어저께 제가 했던 얘기를 막 하면서 김용호 선배가 얼마나 나를 겁을 줬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미안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 네. 그렇게 실행될 법한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죠. 다. 계엄도 2차, 3차로 할 예정이었고. 그럼요. 다만 진짜 교육의 힘. 지난해 가장 그 영화가 히트쳤던 게 서울의 봄이었잖아요. 우연일치지만 그래서 제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유리창도 이렇게 막 팔꿈치가 톡 치고 네. 우리가 80년대 계엄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엄군들이 80년도가 의 어떤 교훈도 있고 최근에 상영했던 서울의 봄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한강 효과가 작가의 소설도 있으니까 있었고. 한강 작가의 소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전 수행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막아주셨고. 그러니까요. 제가 해지를 하고 우리가 그날 밤을 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갔는데 야, 시민들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제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야, 진짜 이제 국회가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 또 당직자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아유 그때 생각만 하면 사실 진짜 그때 오히려 그 당일에는 뭐야 이렇게 바로 해제됐네. 네. 뭐야 별것도 아니었었어. 네. 하다가 점점 그 뒷이야기들 배우들이 드러나면서
와 진짜 어디 잡혀갈 뻔했구나. 나도 진짜 부모님을 못 볼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종식하고 있는 그 내란 그 암약하고 있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거 정말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 과정을 지나치고 나서 뭐 그냥 그랬구나 한데 그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집회 때 막 윤석열의 뭐 활동 뭐 그때 뭐 이제 헌재 판결 막 예측 나왔을 때 트라우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그때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권좌에 올라오면 진짜 그때 우리가 죽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나왔던 게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윤석열의 재등장이 되니까 다시 그게 맞아요. 스텝이 완전히 이렇게 꼬이면서 야 이거 뭐야? 계엄 때보다 더 큰 이번에 하면 뭐 성공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더 폭력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의 목숨이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화가 확 나는 게 그런데 아직도 그 내란범들은 처벌도 안 받고 활개치고 있고 나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요. 명령을 받은 사람들만 안에 있고 네. 또 그 사람들의 재판은 제대로 공개가 되지도 않고 있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번 이 대통령 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중도층이라는 분들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 좀 너무 그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당에서 그 얼마 전까지 국민특검이라는 그 특검 단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일가 측근들의 비리를 한번 찾아봤더니 103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핵도 여러 번 했는데 윤석열 일가 측근 비리 관련돼서 우리가 특검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탄핵도 그 관련자들 그런 비리를 막으렸던 사람들을 탄핵했던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탄핵하지 않고 특검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법적인 그 테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검찰 독재와 잘 싸웠다라고 저는 자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 거부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면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인 윤석열 일가의 비리, 부정 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모든 실체를 밝혀서 저는 100가지가 아니라 거의 뭐 300가지, 500가지 나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다시는 독재자가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분명히 관철시켜서 우리가 윤석열 일가 측근들의 비리를 확실히 밝혀내고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된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네. 이 슬로건이 너무나도 딱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민주정부 사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지금 말씀 주신 부분과 그 일맥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 국방, 노동, 사회 여러 가지 분야가 하나도 지금 정상이 됐던 게 다 비정상이었어요. 네. 뭐 외교도 정말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외교했고요. 뭐 일본과의 관계도 결국 우리가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지금 관세 문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고요. 또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공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되셔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계엄령과 이 내란 사태도 국민과 함께 막았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은 이재명인가? 네. 우리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난세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정말 그 인권 변호사로도 많은 활약을 했지만 성남시장, 경기도 도지사로서 도민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행정을 통해서 많은 희망과 또 지역 발전을 이뤄냈던 유능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공화국으로부터 그 많은 탄압을 받고서도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그 비정상이 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이재명 후보님 같은 유능한 대통령, 네. 민주주의의 의식을 확고히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다이나믹 코리아를 재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뾰로롱 하려고 그랬는데 뾰로롱 하기 전에 귀한 자막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얘기네요. 이거 진짜 너무 귀한,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인데요. 귀한 자막이 이렇게 흘렀고요. 네, 여러분 한번 더 캡처 부탁드리면서 바로 텍스트 복사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다시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이신 서대문 을 김영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